네, 다음 질문이 저에 관한 질문이네요. 맞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피디님. 그 서한 배우님께서 재찬 배우님 대본을 잘 외운다고 극찬을 네. 하셨었는데 재찬 배우님만의 대본 암기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근데 진짜 잘해요. 근데 사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진짜로. 단기 기억력이 엄청 좋은 편이거든요. 그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 자고 일어나면 에? 이렇게 돼버리는 타입이라서 이제 되게 그 씬 촬영 전까지는 어떤 상황만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씬 딱 들어가기 전에 뭔가 디테일한 대사들 하나하나를 다 외우고 이제 단기 기억력은 꽤나 괜찮다 보니까 그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 막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에 막 네네네, 하는 딱 그런 것처럼. 그거 아니 그래서 너무 대사를 잘 외우고 NG를 또 대사 NG를 한 번도 안 내가지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잘해? 이렇게 잘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오히려 전날에 외워버리면 뭔가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날까지는 일부러 대사를 외우려고 막 노력 안 하고 그냥 계속 읽어보면서 상황에 있어서를 습득하려고 하고 대사는 그 좀 직전에 외우는 편이에요. 똑똑하다. 진짜 똑똑해요. 그냥 타고났다 이런. 진짜 너무 똑똑해요. 이렇게 단기 기억력이 매우 좋다. 진짜. 저를 쑥스럽게 네. 만드시는. 근데 재찬 배우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보고. 언제 똑똑하다고 또 느꼈냐면 우리 드라마 현장에 이제 콘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콘티를 이제 재찬 배우가 또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콘티에 이제 풀샷, 그 장면 촬영할 컷 순서를 이렇게 써놨는데 본인이 이제 이 풀샷을 찍을 거면 이제 감정을 좀 다운시켜서 연기를 하고 왜냐면 풀샷 카메라가 네네네. 멀리 있으니까 클로즈업 찍을 때 이제 그 힘을 또 비축했던 힘을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똑똑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언제 끝나나 보려고 했었죠? 아니 그리고 굉장히 사실 되게 계속 모든 그 테이크에서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언제 내가 힘을 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큰 그림을 본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 똑똑하다는 그게 뜻인 진짜 거잖아요. 똑똑한 배우인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진짜 왜냐면 신인 배우분들은 잘 죄송해요 너무 칭찬만 했나요? 그래서 신인 배우분들은 그쵸. 잘 못하는데 이제 딱 똑똑하게 알아가지고 타고났다. 탁월하다. 잘한다. 잘한다. 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 배우님은 이제 박재찬 배우님의 10분 그 이상은 안 돼요. 대사를 좋아한다고 밝히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박재찬 배우님을 좋아하는 제가 읽을게요, 다음. 장정 대사가 있나요? 나에 관한 질문이네? 네네. 네, 제가 좋아하는 재영 대사. 저도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 예고. 1분 뒤 키스할 거야. 도망갈 거면 지금 가. 어쨌든 사실 어쨌든 상우가 굉장히 술에 취해 있고 되게 어쨌든 되게 강압적일 수도 있었는데 상우가 예고를 해달라고 그 전에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 그걸 또 기억해주고 상우를 배려해서 말을 해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되게 좋았고 되게 사실 그때 촬영장이 되게 기억이 딱 박혀 있어서 그 대사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땠죠 촬영장? 네? 촬영장 어땠어요? 너무 궁금한데. 진짜 조명도 엄청 많았었고 보라색으로 또 이제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긴장도 많이 됐고 모두가 네. 숨죽이며 그 둘을 바라보 모니터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적이 없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모니터 많이 와가지고 오셨죠? 스틸 하시는 분들도 네, 오고 그래서 많았다고 모든 들었어요. 분들이 이제 두 사람 저를 이렇게 근데 참 맞아 어려운 장면들을 잘 소화해줬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찍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컷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막뭐 조명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그러셔서 이제 그때 조금 쑥스러움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이제 많이 못 가게 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부러요? 왜냐면 조금 조심스러운 중요한 장면이어가지고 씬이고 감정이 깨질 수도 네, 있고. 감정적으로 어떤 이제 소모를 좀 안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 숨어 있어. 모니터 앞에. 그건 진짜 저도 네, 근데 처음 들었네요. 두 분도 잘해주셨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이거는 감독님께 질문인데 서원 배우님께 귀여움 금지령을 내리실 때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엄청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어떠셨나요? 착잡하셨는지. 아마 저보다 서원 배우님이 더 착잡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들고 왜냐면 너무 이제 귀여워서 귀엽다. 귀여워했을 어, 뿐인데 근데 귀여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저거를 이제 내렸던 게 이제 배우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 카페에서 제가 불렀던 맞아요, 거를 맞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서한 배우님도 힘들었었던 장면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날 오전에 의상실을 네, 찍고 맞아요. 골목길에 가서 아. 두 분이 싸워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걸 다 그 감정을 다 네. 소화하신 건 거죠? 그래서 의상실에서 싸운 것도 얼마나 귀여워요. 아, 그 어, 귀여운 귀엽지. 감정의 이제 어떤 자녀를 이제 가지고 있을까봐 네. 이제 한번 언급을 해줬던 거죠. 음. 라고 포장하겠습니다. 아, 네. 서원 배우 굉장히 이제 와가지고 네. 감독님한테 혼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그러셔서 사실은 엄청 혼내신 거 아니에요? 막 엎드려 기합시켰어요. 뻗쳐 시키고 네. 서한 배우님이 없어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다음 제가 이거 네네 본인이 귀여운 걸 모른다는 박재찬 배우님. 그럼에도 내가 생각해도 나 진짜 귀여웠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저 근데 스틸컷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 너무 귀엽다. 아니 사실 쟤 왜 저러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어. 그 사진 중에 하나에 네. 그 가방에다가 그냥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쟤 왜 저러지?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되게 제가 사실 쭈꾸미나 문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그냥 그 생김새를 좋아하는데 오. 되게 그거랑 닮아서 근데 좀 귀엽긴 하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 누구야? 공기팡이죠 얘. 네. 얘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파당몬. 아, 파당몬, 파당몬이죠? 파당몬. 아 공기팡 닮았다고 재찬 음. 배우님. 그런 사진을 봤는데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서한 배우님이 더 귀여워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복습하면서 촬영 장소 예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캠퍼스도 그렇고 맨션, 레스토랑 등등 촬영 장소 섭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랑 에피소드가 있으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세트장 촬영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세트장 촬영씬은 없었고 상호 집도 이제 실제 살고 있는 이제 대여를 하는 네, 집을 네. 빌려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반나절은 재영이 집으로 꾸미고 네네. 또 하루는 상호의 집으로 꾸며가지고 아, 이제 같은 장소인데. 그래서 미술 감독님이랑 이제 소품 팀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해주셨었고 로케이션은 이제 어떤 색감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풀샷을 찍을 수 있는가를 이제 중점으로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션 같은 저수리 맨션 같은 경우에는 맞아. 이제 제가 초고를 볼 때부터 시나리오 초고를 볼 때부터 꼭 복도식 아파트에서 하고 싶다. 맞아. 그 얘기 말씀 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작 PD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당황하셨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네. 이 그 주민분들한테 다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녀야 됐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 하셨었는데 또 이렇게 예쁜 맨션을 구해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응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찬 배우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촬영 장소 있을까요? 저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상호집. 상호집? 네. 일단 저도 그게 사실 촬영하면서도 느꼈던 게 굉장히 처음에 상우 집은 진짜 완전 각 잡혀 있고 옷장이랑
뭐 책상도 그렇고 침대도 체크셔츠 체크 이불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때는 또 집이 맞아, 꾸며져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시구나 그런 기억을 했고 또 그것도 놀랐어요. 사실 진짜 반나절은 이제 상우 집이었고 또 반은 재영이 집이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8화에 이제 뭐 상호의 공간에 이제 재영이 소품들을 좀 채워놨었던 경우가 네. 있었죠.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초 단위로 돌려보고 정밀하게 떡밥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혹시 드웨러단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만한 이스터에그나 뭐 연출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팬분들이 다 찾아주셔가지고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하신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4화의 도서관 장면에서 네네네. 재영이가 이제 책을 베고 자는데 거기에 AI의 이해라는 책을 이제 베고 자요. 이제 그것들은 뭔가 상호를 좀 이해해보고자 하는 재영이 어떤 노력을 좀 보여주려고 그 책을 이제 베고 자게 했었고 또 4화에서 상우랑 재영이가 이제 자판기 앞에서 또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네. 프랑스어 대화를 이제 그때 재영이 뒤로 퀵 대표 포스터에 낙서를 이제 했어가지고 네. 뭔가 재영이가 소심한 복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의미로 그렇게 낙서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도 서원 배우님이 그리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아니었고 서원 배우님 이제 열심히 리허설 중이고 옆에서 미술 감독님이 예쁘게 낙서를 해주셨었죠. 그 싸우고 나서 그 이제 물 맞고 나서 이제 재영이가 복수한다고 네. 또 거기다 그렇게 그려놓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탁이 들어서 이제 그 포스터를 또 이제 그려놨었고 사실 이제 또 별게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저 질문은 이제 미리 저는 봤었거든요. 네. 그 트위터에서.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상우의 핸드폰에 무임승차 3 딱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 의도한 거냐 그 질문하신 거예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맞아. 그 전화번호부가 한 번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셨다고? 저 완전 실수였거든요.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굉장히 또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도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감독님께서도 첫 촬영 날과 마지막 촬영 날에 느낀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촬영하기 전에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원작이 또 워낙 유명하고 위대하다 보니까 그 원작 팬분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많았었는데 이제 촬영하면서 우리 배우분들 이제 연기하는 것들 보다 보니까 뭔가 우리 드라마의 매력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부담감을 오히려 좀 줄어들었던 감정이 있었고 또 마지막 촬영할 때는 저도 되게 섭섭했어요. 좀 센치해지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네. 뭔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센치했었던 기분이 들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멘틱 에러가 출발 비디오 여행에도 소개가 되었었는데 맞아요. 이제 지상파에 작품이 소개됐잖아요. 지상파에 소개된 소감과 김경식 씨와 MC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또 코멘터리를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재찬 배우도 혹시 봤어요? 네, 저도 봤었어요. 어땠어요? 역으로 질문. 근데 네. 굉장히 저 보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네,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그냥- 재밌게 잘하셨어. 그리고 딱 이제 재영이 작업실에서 뽀뽀하고 도망가는 씬이 있는데 다가가면서 딱 끊었는데 와, 사실 좀 너무 웃기더라고요. 편집이 네. 맞아, 너무 대박이다. 절묘했죠. 다음화 보고 싶다 이렇게 맞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 드라마가 그것도 심지어
이런 장르가? 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웠던 이제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거 나온다라고 말을 안 해주. PD님도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저한테 말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늦게 알긴 깜짝 했어가지고. 놀랐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또 저도 시청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피디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은 뭐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었고 맞아요. 그 출발 비디오 여행 코멘터리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저는 불안당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설경구 배우가 임시완 배우를 데리러 올 때 빨간색 차를 타고 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너도 제일 싫어하는 색이 혹시 빨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희 거랑 이렇게 연결되게까지 그 코멘터리를 해주신 부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멘트들이 다 너무 잘 너무 하셨더라고요. 골무보다 낫잖아 하는데 너무 맞아. 웃겨가지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뭔가 레퍼런스로 삼았던 작품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거 기획할 때 이 장르에 친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재미있어 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려면 좀 코미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랑 어떤 수위 조절의 측면이나 이런 거가 그 왓챠에도 있는 건데 30살까지 동정이면 마법사가 될 수 있대. 요거를 감독님도 옛날에 한번 언급하신 적 있는데 레퍼런스로 좀 삼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둘의 애정씬, 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참고할 때는 N사의 영로얄스라는 이제 작품을 배우분들한테도 그 몇 개 좀 보여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N사 말고 왓챠에서 왓챠에서 보신 작품 중에 또 이제 시메테게로 팬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추천작이 있을까요? 감독님부터? 저부터? 저부터요? 저는 그 와이 우먼킬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뭐 재밌는 거 많지만 그런 어떤 다른 시대에 같은 집에서 사는 세 여자가 각자의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누구를 왜 죽이게 될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야기를 보게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세 여자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각 같은 게 좀 다른 걸 보는 재미 그리고 약간 그런 여성연대 이런 것도 재미있고 같은 집인데 시대별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집인데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옴니버스는 아닌데 그 새 이야기가 좀 위화감 없이 잘 섞이는 게 있어서 좀 적극 추천합니다. 감독님 저는 이제 왓챠에서 뭔가 클래식한 영화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래서 그것들 이제 또 왓챠 파티로 보면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봤었던 거는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 여자 셋이 싸우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요? 뭘까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뭐 러브레터 또 왓챠에서만 또 볼 엄청 수가 있어요. 네,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는데 네. 또 왓챠에서만 볼 수가 있어서 가지고 이제 그런 클래식한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걸 추천합니다. 재찬 배우님 혹시 사실 어쩌고 보면 저희의 경쟁작이었는데 뭐예요? 저는 조쭈스 아 그렇구나. 사실 전 너무 팬이었고 어. 얼마 전에 또 거기 나오신 배우님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시메테게로도 조명이 됐으니까 조쭈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좋았어 시원하게 재밌어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재찬이의 Q&A를 하나 더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저는 기획 PD님께 진짜 궁금했던 건데 그 뭐지 그 캐스팅 보드에 저를 올리신 게 기획 PD님이라고 맞아요. 들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리게 되셨는지. 그거를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해주시고 제가 이 코멘터리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저한테 가지셨던 원앤올리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뭔가 너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돌 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
아이돌 웹드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돌 분들이 나오는 웹드라마를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중에서 상우 이미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찾다가 재천 배우님이 너무 그런 게 다 맡으신 역할이 다 약간 공부를 좀 잘하고 좀 그런 역할을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상우가 좀 지적이면서 약간 여리여리하면서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 검색해서 봤을 때 재천 배우님이 그런 이미지가 상우랑 너무 비슷해서 추천을 드렸었죠. 네. 은인이죠. 저의 은인입니다. 아, 저도 되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뭘 그래서 보고 추천을 하셨을까? 제가 유일하게 추천한 그 캐스팅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추천한 분인데 늦으셔가지고 오디션 때 늦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이게 재천 배우님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코멘터리에서 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이제 저는 13시라고 이제 맞아요. 15시. 15시라고 맞아요. 보내주셨는데 저는 5시라고 맞아요.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하필 차가 그렇게 막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급하게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딱 들어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추천했으니까 막 왜 추천한 사람은 이제 어떤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늦으셔서 막 되게 좌불안석이었는데 막상 왔는데 감독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마음이 엄청 놓였었죠. 맞아요. 너무너무 거의 진짜 들어오자마자. 한눈에 네, 진짜 맞아요. 반했었죠. 네. 이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재찬이의 Q&A까지 맞아. 맞춰봤는데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멘틱 에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영을 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또 소중하고 또 감사한 네.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시멘틱 에러는 이제 정말로 끝났지만 우리 배우분들 모두 재찬, 서함, 노진, 지호, 형타, 연기 이 배우분들 끝까지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 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득 쏟을 수 있는 작품을 사실 막 제 생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도 있었고 각자한테 나름의 의미도 다들 있었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작품이어서 정말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시에로 하는 동안에 팬분들의 덕질을 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팬분들은 저희 작품을 덕질해 주셨지만 저는 막 그 팬분들 반응을 보느라 한 달 동안 되게 진짜 빈틈없이 행복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지금 막 먹태랑 노가리를 먹으면서 시청자로 함께 하겠다고 한 서원 배우님을 대신해서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늘 감독님과 PD님과 시멘틱 에러 명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코멘터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실 저도 몰랐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드에러단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그러면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돌식으로 인사하셔야 되거든요. 어떡해요? 두 분도 제가 둘, 셋 하면 안녕 해주세요. 하이톤으로 한 도레미파솔솔 정도로 파는 안 돼요? 오케이, 솔? 솔 정도로 오케이. 이렇게. 둘, 셋 안녕. 솔로 하셔야 됩니다. 솔 안 됐어. 와 끝났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